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겨울영화 세계의 시선 감독 권영현입니다. 네, 저는 여름영화 비 오는 저 클로젯의 감독 김우진입니다. 저는 위장의 감독 오지윤입니다. 네, 저희 감독 3명이 모이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영화들에서 저희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기 모이신 관객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제3자의 시선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서인호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저지르죠. 강지은과 강지혜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가해자는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폭력을 저지르고 이유도 모른 채 무력하게 당하는 피해자도 많으니까요. 영화를 보고 관객 여러분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트 폭력이 성폭력을 포함한 유체적인 폭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을 강요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힘으로 강제하고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면서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감정을 멋대로 소비하는 일까지 전부 데이트 폭력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용서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인호를 강지은의 진짜 연인으로 설정하기는 싫었습니다. 어떻게 제 상식으로는 감히 연인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강지은은 피해자예요. 끔찍한 일을 겪고서도 계속 의심하죠. 처음에는 서인호한테 분노했다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책하고 고민하고 마지막에는 설마 자신이 미친 건 아닐지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믿지 못해서 관계를 지속하길 원한다고 해요. 근데 강지은은 서인호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애초에 모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연인이 되기보다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일기는 강지은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증거예요. 서인호가 무서워서 친언니 강지혜한테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지은은 매일 영수증이랑 티켓 같은 걸 챙겨서 일기에 적어뒀어요. 그리고 서인호한테 그걸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강지혜가 그걸 수상하게 여기고 찾아볼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기가 있던 곳에 숨겨진 편지도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아마 제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저희 온풀 오기 첫 영화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감독으로서 되게 부담도 컸던 것 같고 뭔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잔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일정도 짜고 이것저것 챙기다가 헛발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슬레이트 치는 것도 까먹어서 박수로 대신한다던가 신넘버도 잘못 얘기한다던가 이렇게 다른 부원들한테 고생을 많이 시키는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유독 기억에 남고 저희 배우님들한테도 막 디렉팅도 엄청 많이 하고 다시 가자는 얘기도 엄청 많이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당당했지 싶을 정도로 되게 배우님들을 귀찮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만큼 좋은 영상이 나온 것 같아서 나름 기분은 좋네요. 그래서 관객 여러분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찍은 만큼 인상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운 겨울날 3시를 보게 되셔서 더 춥지만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찍은 영화 비욘드는 주인공인 미니와 시연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들 사랑을 확인하기까지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서의 그런 어긋남을 영화에 찍고 싶었어요. 관객 여러분들도 배우들 간의 케미스트리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욘드 초콜릿에는 두 책이 나오는데요. 한 권은 알랭드 버튼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고 다른 한 책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캐롤입니다. 제가 두 책을 영화에 집어넣게 된 이유는 두 책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미니가 왜 난 너를 사랑하는가의 한 대사인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라는 것을 독백으로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랑한다를 마시멜로 한다라고 표현한 것에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담기에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니와 시안도 그 감정이 사랑이란 단어 담기에 매우 크다고 생각해 주시고 영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캐롤의 경우에는 전 영화를 감명 깊게 봤는데요. 케이트 블란쳇의 당당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미니에 투영하려고 노력했어요. 시안에서도 테레즈 역을 연기한 루니 마라의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점점 자신의 사랑에 솔직하고 당당한 시안의 모습을 영화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배우분들이 제 영화를 연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나리오를 보시면 제 영화 시나리오 자체에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배우들의 이미지, 그리고 그들의 케미, 그리고 눈빛 연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배우분들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편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의 모든 과정을 담기에는 좀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래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많은 이유가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에 많은 이유가 필요한가요? 사랑하는 이유가 필요 없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과거 했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위장에는 정원과 서야 두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정원은 타인이나 사회에 피해만 끼치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무서운 신념을 가지고 실제로 살인을 하는 인물이고, 서야는 정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가족만큼은 예외로 두는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야처럼 이중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저희가 살인자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얘기하잖아요. 서야나 대부분은 사람들 안에 있는 모습을 정원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비판하고 싶었어요. 물론 살인자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닌데 법에서도 살인한 사람한테 최고 형벌을 주고 살인자는 흉악범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 흉악범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우리와 약간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서야를 비판하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행동과 말은 어떤 피해를 만드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면을 비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원, 서야, 남동생뿐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형사까지 모든 등장인물은 평범하지 않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원은 인간적인 면도 없는 것 같고 약간 미친 것 같고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런 정원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 모습이 약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위장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원이 남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자살로 위장된다는 것에 대한 힌트이기도 합니다. 촬영했을 때가 8월이었는데 특히 남동생 집은 그 좁은 집안에 한 15명 정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집안이 너무 더운데 촬영하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도 함부로 못 트고 소음 때문에 창문도 못 여는 상태가 돼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후반부에는 머리가 아예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배우님들은 진짜 연기 잘해주시고 촬영팀도 많이 협력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네,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만큼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원더플로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